비행기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왜 항상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어차피 공중에 있으니까 막을 것도 없을 텐데 말이죠. 사실 거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은 평범하지만 어떤 이유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카바. 상업용 비행기가 메카의 카바 상공을 절대 날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법 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자기장 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새들도 그 위를 날 수 없다고 말하고요. 하지만 증명된 적도 없는 데다 보안 헬리콥터는 이 지역 상공에서 멀쩡하게 잘 날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명이 좀 더 일리가 있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우선 메카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메카를 찾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엄격합니다. 덧붙여 사실 메카에는 지정된 비행 금지 구역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하여 민항기의 도시 상공 비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바 상공에서 비행기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2번 페루 마추픽추. 마추픽추 상공의 비행 금지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어떤 항공기도 이 중요한 유적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 역사적 중요성과 지역의 독특한 야생동물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만약 비행기가 마추픽추 근처에 추락한다면 고대의 건물과 충돌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주변 숲에 추락한다고 해도 폭발로 인한 화재가 취약한 지역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아무도 귀중한 유산을 위태롭게 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이 금지된 겁니다. 3번 프랑스 파리. 프랑스 수도의 도시 경계 내에 4개의 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 금지 구역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파리 시내 상공을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리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하늘을 나는 상업용 비행기를 본 적이 있다면 제 말을 비웃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2000m 이상 높이로만 날 수 있습니다. 헬기의 경우 경찰 감시나 항공 구조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번 큐바. 외국 항공기의 경우 쿠바 전체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물론 국내선 항공편은 있지만 쿠바 국경을 넘고자 하는 모든 항공기는 정부의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 허가를 받은 비행기만이 쿠바 땅에 착륙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위반자로 간주될 겁니다. 5번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 건축물이자 매달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17세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현재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복원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기도 파르테논 신전 상공이나 그 주변 지역을 1500m 이하의 고도로 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근처 아테네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에게도 해당됩니다. 6번 아일랜드 더블린 피닉스 파크. 피닉스 파크는 전략적 요충지는 아니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적극 승격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이며 유명한 더블린 동물원이 있는 곳이죠.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공원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지나는 비행 또한 수년 동안 금지되고 있습니다. 7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헌법거리. 파키스탄의 수도에 있는 이 구역에는 정부기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안 되고 특별한 헬리콥터만이 이 거리비를 비행할 수 있어요. 어떤 항공기도 심지어 상업용 여객기도 처음에는 정중하게 떠날 것을 요청받지만 그 요청을 무시한다면 결과는 그리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번 러시아 모스크바.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모스크바 상공에서 모든 비행이 금지됐었습니다. 2013년 마침내 상업용 항공기가 러시아 수도 상공을 날게 허용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고도 8,100m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모스크바 3대 공항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조종사들에게 이 같은 조치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행 금지보단 낫겠죠. 이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시민들의 안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에서 제게 알려주세요. 9번 스리랑카. 사실 이 국가 전체가 비행 금지 구역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종종 스리랑카 영토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금지 구역은 비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 구역은 그렇지 않죠. 이 구역은 특별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항공 여행이 금지됩니다. 어쨌든 스리랑카에서 조종사들은 비행이 가능한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10번 히말라야 산맥. 이 산맥은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인데요. 히말라야 산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니까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흥미롭게도 히말라야 산 위를 비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비행기는 대부분의 산들보다 쉽게 더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종사들은 산맥 위로 비행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행기는 고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것은 기내에 있는 산소 마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내 산소 마스크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비행기는 적어도 3,000m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고도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히말라야 산봉우리보다 더 낮은 고도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행기는 착륙할 곳을 찾아 산봉우리 사이를 이리저리 비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히말라야가 평평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게 뻗은 땅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 위를 비행하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만큼 조종사들은 가능하면 산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11번 대만 해협. 이곳 전체가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이 거대한 해상 지역의 일부는 항상 금지 구역입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과 대만을 분리하고 있으며 비행이 부분적으로 금지된 이유는 두 국가 간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충돌은 없지만 중국과 대만 모두 상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12번 영국 런던 다우닝가. 영국에서 다우닝가보다 더 중요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총리를 비롯한 영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거처입니다. 비행기가 이 지역 상공을 날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모든 비행 장치에도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 거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것도 제한됩니다. 예정된 방문객만 출입구를 지나서 유명 주거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 텍사스 크로포드 근처 프레리 채플 목장. 다른 장소들에 비해 단순한 목장이 목록에 올라있다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곳은 서부 백악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조지 W. 부시를 떠올렸다면 정답입니다. 프레리 채플 목장은 그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부시의 거주지였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직후 비행 금지 구역이 되었죠. 비록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에 산 목장이었지만요. 그의 임기가 끝난 후 제한 구역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직경 7.5km에 달하는 지역이 제한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집의 경우는 부엌이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만약 파리가 이 지역을 침범한다면 파리채로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비디오들도 많이 있어요.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